안녕하세요. 지금은 8시 27분. 오늘 드디어 전국의 월세방 비교 프로젝트 500에 30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단 지금 무작정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공인중개사도 한번 들어가보고 벽보도 보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500에 30 컨셉을 잡긴 했는데 딱 500에 30에 맞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서울은 500에 30짜리 집이 너무 싸서 구하기 힘들 것 같다 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또 가는 지역에 보니까 500에 30이 너무 비싸서 구하기 힘들다 이런 지역들도 있던데, 일단 500에 30 언더 집으로 웬만하면 좀 찾아가지고 재밌는 비교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가시죠. 자, 일단 그럼 출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구미 가는 길입니다. 뭐 섭외된 데가 있나요? 아, 섭외된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제가 이제 구미 한 7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 이제 원룸촌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일단 좀 집을 좀 구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 상상도 안 되시죠? 50에 20에 20평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여기 이제 또 원룸들. 자.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진평동이거든요. 진평동인데 이쪽이 진평동 쫙 있고, 여기 큰 도로 건너편으로 밑으로가 구평동이 쫙 있는데, 여기로 보면은 동네가 전부 다 원룸 블럭으로, 블럭 단위로 해서 계속 원룸 같은 것만 쫙 만들어져 있는 동네가 진평동, 구평동입니다. 네. 이 삼성전 대기업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보통 100에 한 25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얻을 수가 있는데, 100에 25만 원이면 괜찮은 집을 얻을 수 있다. 예, 지금 보통 한 25만원 정도 선 위로 올라가면 집이 좀 깔끔하고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기존에 저희 이 동네에서는 20만원부터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100에 15만원, 아, 엄청 싸네요. 100에 19만원, 100에 10만원, 100에 12만원, 이렇게 요즘에 이게 추세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계속 내려가서 제가 미니 투룸 살 때 500에 30인가 줬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네, 지금은 그 금액이 500이 아니고 저는 보증금 200에 한 25만원? 아, 많이 내려갔다 그죠? 네네. 그 전에는 여기는 삼성 네네네. 직원들을 위주로 방을 많이 구했는데요. 지금은 삼성 식구들보다는 인력 하시는 분들? 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인력 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을 구할 때는 최저로 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동하면서 빠진 분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혹가다 구하면 기존에 살던 집에서 조금 더 가격을 싼 집으로 구해가는 그런 식구들이 이제 이적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이외에는 지금 거의 방 찾거나 하고 하는. 예전에 그래 엄청 젊은 친구들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많았죠. 요즘에 젊은 친구 별로 없겠네요. 네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젊은 사람들이 다. 파주, 네. 위쪽 다 지방으로, 올라갔네. 그리고 평택, 네. 전안 그쪽 쪽으로 직장 따라 다 올라갔어요. 네, LG 삼성 식구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협력업체도 덩달아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지금 여기는 그 공실 공가율이 거의 60%대까지 한 집에 60%에서 그 욱박하고 있어요. 이런 집은 원룸이네요? 네네. 그 주택 아니고? 네, 원룸 다 원룸입니다. 와, 근데도 이렇게 싸요? 네, 뭐 30에 15하고 나와 있죠. 30이 15도 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없어졌죠.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네.
와 30에 15는 서울 사는 친구들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구미로 오세요. 자 여기가 드디어 200에 33만원짜리 저희 500에 30짜리 집을 찾으려니까 그렇게 비싼 집은 구미에 없어요. 그래서 200에 33짜리를 왔습니다. 지금 이 TV도 옵션이네요. 그죠? 옵션으로 지금 그 케이블 TV랑 다 들어와 있습니다. 셋탑박스랑 같이 케이블 TV가 다 들어와 있고 6평인데 되게 커 보인다. 베란다가 지금 아직 거실만 합니다. 지금. 약간 거짓말 좀 못해서 거실만한 베란다. 붙박이장도 달려있고 화장실은 화장실도 생각보다 넓어요. 보통 이제 원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엄청 좁거든요. 이게 좀 넓습니다. 자 구미에서 두 번째 볼 집은 이렇게 100에 18만원짜리 오늘 완전 좀 저렴한 집입니다. 물론 더 저렴한 집도 있었는데 지금 아까 앞서 본 집과 같은 동네에 같은 상권에 있는 집인데 약간 한 블럭 아래에 있는 집이거든요. 이게 같은 동네인데 왜 싼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00에 18만원짜리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건물 꼭대기층 4층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냄새가 좀 납니다. 이 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전기가 끊겼는지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방에서 찍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옵션은 그래도 있어요. 냉장고 자, 약간 좀 상태는 좀 이렇습니다만 여기에 아주 싼 집들은 진짜 잠만 자는 집으로 싼 집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집에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이런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 나죠? 이런 문 색깔도 이런 문 색깔도 좀 포인트가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 지금이라도 서울 가고 싶어요. 지금. 아니 근데 서울이 왜 어떤 부분이 서울이 더 좋아요? 편리하고 오히려 서울이 더 물건 같은 것도 더 사요. 그러면 하나만 딱 꼽으면 구미가 서울보다 더 좋은 거 여기 와서 더 좋은 거 하나만 딱 꼽으면 구미가 여기 사는 게 서울 살 때보다 이거는 좋다. 예, 인심은 다 좋지. 이 집은 좋다. 예, 여기 있으면 자꾸 뭘 걷어가면 이 집이 다 좋아요. 그럼 제일 불편한 한 개는 서울이 나는 제일 좋다. 여기서 제일 불편한 거는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대중교통. 예, 운전수도 막 브레이크 팍팍 잡을 때. 나 그게 처음에 제일 불쾌감을 느끼고 불편하지 이 사는 게. 예. 버스도 많이 안 다니잖아요. 예, 백화점 가는 것도 더 불편하고. 그렇다. 맞다. 나도 그 신도리로 태권도도 거기 살았거든.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구미를 우리가 이제 오늘 한 3군데 정도 집을 봤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놀란 거는 그 리스트 아까 전에 빈집 리스트. 빈집 리스트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제일 엄청 놀랐고 그리고 그 집값이 너무 싸다. 구미로 이사 와야겠어. 구미로 이게 양극화 되지 않았나. 양극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부자 동네라고 듣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저기 편의점 그 사장님도 여기가 신축 다 신축이고 새로 지은 건물들이고 저기는 좀 오래된 건물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위를 들어보면은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집값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까이 있고 좀 다르죠. 거기랑 여기는 또 저 구미 시내라고 하는 저 역전 아까 말씀하신 역전 거기가 가까워요. 여기서 건물 좀 오래된 것들 얘기했는데 원래는 여기가 먼저 발전된 도시는 맞아. 맞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인동 이쪽이 발전했는데 지금 또 여기 새로 이제 짓는 건물들은 여기 새로 이제 옛날 것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여기가 많겠죠. 그래서 옛날 된 건물들과 바로 옆에 보면 또 새 건물 있잖아요. 공존하는 동네인 거라 여기가.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나는 바람에 집은 많고 그래서 싸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 530이 좀 평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것도 또 이제 찾아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530이면 완전 부르주아다. 왜냐면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도시는 주변으로 그 공단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돈이 많은 동네 많이 도는 동네인 건데 근데 지금 구미의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 하여튼 그런 점을 좀 보면서 이제 다음 코스인 울산으로 가봅시다. 울산으로. 어떻게 똥 해야 되나? 뿅. 꼬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여기는 울산입니다. 구미에서 울산까지 넘어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는데 지금 해가 다 졌어요. 자, 울산의 첫 집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미에서 두 번째로 본 집 있잖아요. 그 집이 128짜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잖아요. 와, 그런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이게 냄새가 일단 좋은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나고 집이 엄청 깨끗하니까 일단 기분이 좀 좋아요. 요즘에 원룸에 뭐 이런 옵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랑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붙박이가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장롱이 붙박이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장롱 놓으면 이렇게 티 나오잖아요. 집에 네. 티 나오는데 안 티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베란다가 이 뭐지 앞에 본 집들하고 다르게 타일입니다. 타일. 네. 혹시 그 전에는 어떤 분들이 여기 사셨나요? 젊은층이 많죠. 저희 집에는 원룸이다 보니까 네.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네. 보통은 한 25만에서 30만 집 원룸 기준으로. 근데 이제 원래는 경기가 안 좋아갖고 많이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전에는 저희도 35만씩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럼 보통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집이 평균 정도 되는 건가요? 네, 평균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네. 약간 서울에서 예를 들어 버는 돈보다 조금 적게 벌어도 울산에 있을 때 조금 적게 벌어도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네. 울산에 사는 게 좀 네. 이익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걸 원해요.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전공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에는 취직하기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청년들이 안 가고 여기에 있으려면 네. 일단 그런 직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자, 오늘은 울산 둘째 날입니다. 출장의 둘째 날 첫 집으로 125만 원인데 관리비가 5만 원에서 총 30만 원 정도. 보증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약간 좀 집 크기는 우리 어제 구미에서 본 집들보다는 좀 작은데 어제 우리 부동산 사장님한테 배웠잖아요. 만 원이 10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 보증금 200만 원을 올리면 만 원이 까지면은 24만 원, 200에 24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구미보다는 아직까지는 울산이 이제라 원룸이랑 이런 거 나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구미 비교해 보면은 100에 18, 200에 22, 4만 원 정도. 이거는 200으로 따지면은 200에 24, 4만 28 정도 되겠다, 그죠? 네. 하면은 어제 25보다 비싸긴 하네. 하여튼 약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울산에 지금 우리가 두 집을 봤는데 울산에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울산은 중공업 경기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옛날보다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어저께 인터뷰 하신 사장님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방에도 좀 이렇게 좀 활기가 좀 불러일으켜져서 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부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부산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구미 보고 울산 봤는데 다른 거 떠나서 일단 집값이랑 집 환경, 그러니까 집 주변 환경은 우리가 대충 봤잖아요. 나는 어느 도시에 살고 싶다. 둘 중에 고르라면 그래도 울산이 울산. 낫지 않나. 울산이 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도시잖아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네. 구미가 집값이 더 싼데도. 근데 크게 차이 많이 안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울산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점이 좀 더 반영되는 것 같긴 한데 자취할 때는 원룸에서 이제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마찬가지로 울산도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맞는 것 같다. 네. 요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엄청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TMI. 네, TMI예요. 전혀 안 궁금한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은. 맞아요. 네. 여기 울산 한번 돌아봤는데 뭐 전체적인 총평을 한 번씩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부산으로. 네.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구미에 비해서 조금 이제 가격대가 뭐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집값이 조금씩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가격이면은 울산 쪽이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새 집, 조금 더 넓은 집 이런 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이면 울산이 더 좋은 데를 구할 수 있다. 아니요. 구미가. 그렇죠. 구미가 더 좋은 데를 구할 수 있다. 제가 헷갈리는 이거 울산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 같은 돈이면은 구미가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대도시에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한 2배 정도 차이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월세 한 5만 원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고. 근데 울산은 약간 좀 중공업과 정유 뭐 이런 산업들이 많고 네. 구미는 또 약간 전자산업 이런 데가 많으니까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 네. 그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자산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면서 받는 월급과 네. 정유나 중공업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의 차이가 또 클 거거든요. 이게 이쪽이 훨씬 많아요. 네, 울산이 더 높죠. 그런 거 따지면은 조금 더 집값이 비싸도 울산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네. 직업이 그거라면. 요즘에 사장님 여기 이제 주로 방 보러 오는 이제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학생들이 주로 한 95%는 차지하고 일반인들이 간혹 와요. 그럼 시세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보편적인 방들은 한 500에 40, 540. 예. 어, 신축은 막 1000에 55, 50. 1055. 예. 주변에 부동산이 이렇게 많던데도 그래도 다 된다고 지금 예, 하도 예. 많아가지고. 예. 혹시 부산의 다른 지역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현황을 좀 아십니까? 다른 지역은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좀 있어요. 부산대. 예, 예. 거기는 왜 그럴까요? 그 공실이 이제 있는데 학생들이 그만큼 이제 옛날에는 원룸하면 말 그대로 혼자 사는데 지금은 학생들 경제도 어렵고 네. 이러니까 어머니도 주무사님께 애들이 혼자 산다 해가지고 둘이 살고 아, 그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예예 방을 이제 구하러 오면 네. 혼자 살 거니 둘이 살 거니 물어봐요. 음. 그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에 가면 이렇게 이 집세가 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집세는 이제 그렇게 요보다는 그게 조금 싸죠. 아, 싼데도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예예. 둘이서 산다. 지금 제일 지금 싼 방이 37만 200에 500에 500에 예. 500에 37이 제일 싼 거라고요? 예예. 뭐야 이렇게 비싸요? 예예. 네, 부산에 도착해서 저희가 첫 번째 집을 보러 왔는데 이게 지금 이 카메라 앵글에 이게 당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본 집보다는 상당히 지금 좁습니다. 약간 팔 제가 이렇게 벌려볼게요. 팔을 이렇게 벌리면 제가 저같이 팔 벌리는 사람 한 2명 있으면 끝에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죠? 대신 여기가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준신축인데 요거 보세요. 요 옆집에서 보이지 말라고. 그렇죠. 요거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도 요즘 처음 봐요. 네, 요거 있는 거 좀 내려가 좀 있는 것 같고. 오는 집으로. 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약간 어깨가 좁은 편인데 지금 출입문에 지금 꽉 찼습니다. 이렇게 지금 좁은 집인데 이게 지금 아까 보신 방보다 2만원 싼 500에 38만원짜리. 아까랑 뭐 약간 좀 비슷하네요. 보이기는 근데 이게 좀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2만원 차이인데 뭐 퀄리티가 뭐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고 약간 아까보다는 집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 약간 그 정도인데 옵션 없는 게 없고 다 잘 돼 있어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렵게 또 집 공개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네네. 감사드리고. 갑작스럽게. 네. 지금부터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빈집만 봤잖아요. 오늘 부산의 세 번째 집. 사람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장소는 이제 주방. 주방이 생각보다 넓어요. 가스레인지가 근데 네, 이곳에 가스가 안 들어와서 LPG 가스를 써야 돼서 제가 인덕션으로 쓰고 있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네요. 네,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부산에는 도시가스 웬만큼 다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상가 건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사실 이게 다락방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락방이 있었습니까? 네네 이제 문을 이제 막아놨어요. 그래요? 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 올 때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단이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이게 계단이에요. 밑에 계단이네요. 네. 보기 안 좋아서 제가 안 그래도 위에 벽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 이래 생각했었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다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쉬는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크기가 여러분들 혹시 카메라 속으로 이렇게 또 이게 될란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보고 온 원룸이 요 방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더 넓습니다. 요 방 한 개가
이 예산에 따지면 여기가 근데 아까 그 원룸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상판을 제가 직접 깔고 이 집주인이 안 해줍니까? 세대. 그러니까 그걸 안 해준 조건으로 싸게 12만 싸게. 원. 솔직히 좀 10만 원대 그쵸, 월세 그쵸. 찾기가 진짜 힘든 거의 없는 그런 곳인데 꾸미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들었어요. 야 여기는 제 무슨 작업, 공간인가요? 제 작업 공간입니다. 아 작업 공간. 네. 밴드 작업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또 다른 작업이라든지 음악 작업 이렇게 진행하고 다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네. 아 음악으로 먹고 살려면 보통 다 서울에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는데 네. 제 밴드가 일단 다 부산 친구들이어가지고 뭐 잘 되면 서울 올라가겠죠. 아 잘 되면 서울 가야 되네요. 자 오늘 부산에서 마지막 볼집입니다. 마지막 볼집인데요. 아니, 좀 약간 앞에 보는 집이랑 좀 다르죠. 남자 혼자 살던 집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여성분이 또 혼자 사는 집에 저희가 어렵게 입성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네. 40으로 살고 있고요. 네. 좀 청결 상태 있잖아요. 네. 요 건물 자체는 집주인 선생님이 네. 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집 보러 왔을 때부터 되게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선택을 하게 깨끗한 게 1순위. 네. 그럼 요 주변 환경은 또 어떻게 좀 이 보는 게 있나요? 약간 뭐 요 바로 앞에가 또 술거리 골목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 알아요. 여기 우리 사촌. 카페 있으면 술 마시러 나가긴 좋지만 네. 시끄럽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좀 술거리다 보니까 식당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벌레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이 꼬이고 그래요. 쥐도 막 있고요. 한두 골목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훨씬 요 근처는 또 다 아파트라든지 네. 좀 주거 맞아요, 많더라고요. 동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하고 네. 조금 더 안전하고요. 이 근처에서는 윗동네가 있고 여기 아랫동네가 있어요. 근데 아랫동네는 조금 더 싼 가격에 조금 더 이렇게 괜찮은 구조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저기 가서 만약에 이런 퀄리티의 집을 얻으려고 하면 더 비싸져요. 아 드디어 벌써 밤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까지 해서 첫 번째 출장을 끝냈는데 오늘 부산 돌아보니까 어떤가요? 부산은 우리가 앞에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생각보다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맞아요. 했는데 부산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산은 달랐어요. 네. 어땠어요 부산? 예, 부산도 뭐 인구도 워낙 많고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곳이 학교 대학가 가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 많이 집중돼 있고 해서 그런 가격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도시 특성이 또 있잖아요. 약간 그 구미나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 단지가 네. 많고 그래서 일하러 모인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산업도시에 부산 같은 비해서 경우는 이제 산업 도시다 하기보다는 그 뭐냐 학교 말고 일하러 온 사람들보다는 이제 학교에 공부하러 대학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사는 학교 위주로 많이 갔는데 학교 주변은 일단 부동산 월세는 일단 불패다. 이 방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렇죠. 빈 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약해놓고 경쟁하고 혹시 이 주변에 이제 원룸이라든지 이런 이제 월세방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룸 시세는 원룸은 이제 보통 200에 30만 원이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200에 30만 원. 네네. 그래서 이제 신축이거나 아니면 방이 크거나 아니면 옵션이 좋거나 이러면 이제 최대 4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월세가. 네. 보통은 30에서 35만 원 정도 이 사이로 이제 주로 형성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세요. 500만 원 만약까지 올리면 월세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32만 원? 32만 원.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32만 원? 네. 혹시 이 동네는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십니까?
여기는 일단은 가까운 하남공단이 이쪽에 하남공단이 있거든요. 네. 하남공단 사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나머지는 이 수안지구는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큰 주거 단지예요. 그래서 각종 그 인프라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어서 학교도 많네요. 네. 학생들이나 일반 직장인들도 수안동하고 관계없는 직장인들도 그냥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특별히 뭐 이제 어느 공단 때문에 많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산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이 사는 분들 그럼 보통 연령대 청년층이 좀 있습니까? 어떤 청년층이 많아요. 청년층이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틀로는 30대 전후라고 보는데 그래도 주축은 20대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20대들이 직장인들도 많고 이제 요새는 또 학생들도 이제 요새 추세는 집이 있어도 나와서 독립해보고자 하는 대학생들. 네,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군대만 갔다 와도 또 독립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30대 청년들은 여기 어디 주변에 이 직장들이 좀 있나요, 여기는? 제일 큰 데가 이제 공단, 광주에서 이제 제일 큰 공단들이 이쪽에 밀집돼 있어요. 좀만 넘어가면 그 공단도 있고 이제 뭐 서비스업 쪽에 일하는 분들도 많고 일자리는 그래도 이제 광주에서도 이렇게 일자리는 많은 편이에요. 광주 중에서는 여기 저희는 이제 공실률이 수안동은 한 5% 정도 보거든요. 아, 거의 없네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래도 여기는 진짜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딱 그래요. 이 구조는 저희가 3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원룸이 아니네, 맞네. 네. 이 광주에서 이 3룸은 거실이 하나의 룸으로 들어가요. 아, 이게 방이 3개가 아니고 네네. 방 2개에 거실 1개면은 3룸이라고 네. 하는 거네요. 원룸, 투룸, 3룸 네네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지은 지 2년 정도 된 신축이에요. 네. 보시면 요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화이트 톤 있죠. 네네. 밝은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아, 요즘에는 이런 색깔이 유행. 네. 보시다시피 방이 크진 않죠. 원룸이니까요. 12평? 네. 12평이니까. 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발인지. 하나, 둘, 셋, 네 걸음. 네 걸음이면 그러니까 1.8, 1.8이 침대 하나 정도 넣으면은 딱 침실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침대 넣고 문 보시면 뭐 여기가 큰 방이네요. 네. 좀 더 큽니다. 여기서 주 생활을 하고 TV 보시면 생활하시고 저기는 아마 이제 혼자 사시게 되면 옷방. 아, 네네. 네. 그렇게 두 분 사시면 이 방에 모여 사시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아, 네네네. 아, 여기. 아, 네. 이것도 이제 신축 준공한 지 3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 신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네네. 바깥에는 여기가 그 술 먹는 분들 조망권이 더 좋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물 좋나 동네? 하면서 딱 나가면 딱 될 것 같네요. 그죠? 보통 원룸 같은 거 보면은 옆에 건물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창문 열면은 옆집 다 보이고 이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좋네요. 네. 오래됐고 그레이 계통을 많이 써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이거는 색깔이 좀 전체적으로 어둡고 채색 이런 거 몰딩이. 또 조명부터가 어두운 거 같네요. 네. 이런 데는 가면 이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혹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까 그런 신축 좋은 데랑 약간 좀 이렇게 싼데 이런 데랑 그렇죠. 차이가 있죠.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선호하시나요? 아무래도 경제력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력이 아무래도 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야 되는 친구들, 당장 그런 친구들은 또 가끔씩 저렴한 걸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쪽도 좀 보겠습니다. 옵션은 다 있어요. 옵션은 있는데. 아, 여기 이번에 술 먹는 걸 구경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이 조망권부터가 틀립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구미에서 봤던 되게 싼 집 기억나요? 근데 거기랑 비교하면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그만큼 여기 광주가 좀 이 동네가 시세가 좀 구미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입구가 엄청 좁은데? 이게 약간 근데 냉장고 문 열면 못 들어온다. 그런데요. 바리케이트. 그냥 딱 그냥 원룸 딱 그만하네 이거는. 싱크대 한 칸에. 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프로드밴드인데. 근데 그렇게 신축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여기 행거 같은 거 하나. 근데 방이 좁은 건 아니야. 그죠? 좁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넓습니다. 자체가 좁진 않은데 방은 넓은데 이게 어저께 광주에서 이렇게 물어본 약간 그 원룸의 가격하고 지금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광역시가 아닌데. 요 동네가 지금 순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주변 시세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월세 시세, 월세 시세가요. 혼자 월세 사는 사람. 혼자 원룸 시세 정도는 35만 원 정도고요. 200에 35만 원 정도고 거기에 이제 관리비가 한 3만 원 정도 붙은 곳도 있고 안 붙은 곳도 있고 그런 정도고요. 그럼 이쪽에 한 38 정도. 네, 이제 평균 잡아 35에서 38 그 정도 선이에요. 여기는 일단 공실률은 거의 없는 편이네요. 있어도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빨리 채워지고 또 빨리 채워지고. 한 5%도 안 되겠네요. 일단 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공실률. 공실률요? 1%도 안 될 수도 1%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 만실이어서 아예 원룸을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 방을 못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아요. 경기 변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이쪽 조례동 쪽이나 이쪽 여기 왕지구에서 운국지구 쪽이 이제 핫한 도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노다지 땅이 돼가고 있어요. 운국지구 쪽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아파트 세대도 한 4,000세대가 들어오면서 제2의 호수공원이라 해서 법원 쪽에 지금 호수공원이 있으면서 모든 그 상업지면 주거지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건너편으로 크게 이제 새로운 그 호수공원이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롯해서 이쪽까지 최고의 제가 이제 장담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순천에서 최고의 입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이 정도 하면 될까? 네. 혹시 말씀하신 그 혹시 두 쪽 지역 그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그런데 월세집 혹시 좀 있으면 월세집 한 군데 정도씩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전화를 지금 가능하면? 네네. 해봐야 되는데. 가능하면. 지금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방들이 없어요. 지금 볼 수 있는 방이 없어요. 와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 이 동네 진짜 엄청난 동네네. 네. 이렇게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다 보니까 직장인도 물론 그렇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많고 지금 여기 다 없어요. 지금 제가. 야 오늘 근데 순천에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순천에서는 집을 한 군데밖에 구경을 못했습니다. 공실이 없어요. 저희가 그 여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일단 앱에 올라와 있는 분도 몇 개 많이 없고요. 없어 일단. 그리고 그 주인분들도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공중지사 사무실 한번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 엄청 친절하시게 이제 다 전화도 돌려주시고 했지만 공실이 없어서 공실이 없다. 근데 어쨌든 전라도를 이제 어쨌든 오늘로서 끝내는데 광주, 순천 일단 두 군데의 대표적인 도시에 가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경상도와 달리 전라도는 되게 경기가 좋다. 그렇죠. 빈방이 거의 없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이게 되게 이제 집값 월세 가격도 좀 생각보다 비싸고 그래서 이게 전라도가 경기가 경상도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전라도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물론 우리가 전체를 다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저희는 서울에 왔습니다. 드디어. 여기가 서울입니까? 서울시 중랑구. 서울에 오니까 일단 이 공기가 다르네요. 일단 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를 가지고 오면은 항상 느끼죠. 차가 정말 많다.
아 서울은 차 가져올 때가 안 되는구나. 우리 진짜 출장 아니었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얘는 서울만 오면 문제입니다. 차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들어왔더니 냉각수 나오는 그 파이프 쪽이 파손이 돼가지고 지금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 난감 빤스. 월세방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룸은 거의 한 1000에서 1050에서 55, 60 정도 되고요. 근데 좀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역 쪽으로 가시면은 뭐 60짜리, 65짜리도 있고, 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뭐 가끔 45짜리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평균 정도는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5에서 65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보증금은 대부분 1000만 원. 1000에서 2000 정도 돼요. 이제 2룸이나 3룸 되면 이제 3000 넘어가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이 여기가 왕리단길이라고 해서 한 3, 4년 전, 2, 3년 전에 좀 떠가지고 그때 이전에는 일반 다른 서울 지역보다는 좀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정도? 다른 서울 지역랑 비교했을 때. 물론 강남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겠지만. 그럼 주로 이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제 월세를 구하고 사는지 많이 만나보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사람들일까요? 홍대에 미술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룸 많이 찾으시고요. 저쪽에 그 상암동 쪽에 방송국 다니시는 분들 근처에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원룸 투룸 구하러 많이 오세요. 네. 젊은 분들이 한 60, 70%? 요즘 구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사실 내부 도배장판만 해놔도 공실이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거의 없고요. 그냥 조금 이제 지저분한 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실은 꾸준히 집 계속 나가요. 잘 나가거든요. 나오는 족족 그냥. 네, 금방 나가요. 전월세 같은 거. 뭐 좀 세분화돼서 좀 비교하자면 전세 같은 경우는 좀 몇 천씩 많이 올랐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좀 소소하게 오르긴 했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네, 그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고, 말씀드린 좀 전세는 많이 올랐고, 요즘에 또 막 부동산 정책이 뭐다 해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오르긴 했고,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올라있고, 주변에 뭐 맛집이나 유명한 카페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근데 그 가면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액이 오른 이유예요.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건물주분들도 거기에 대한 이제 욕심이 좀 생기신 것도 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맛집이나 카페 같은 게 좀 생기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유입되는 인구가 기존의 주거보다는 막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좋은 맛집들. 뭐 스타벅스 생기면 그 건물 같이 상승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라. 네. 과거에는 정말 7, 80대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한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면 이 동네가 원래 그런 동네? 네, 원래 그런 동네. 누가 나 망원동 살아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기가 어디야? 라고 했을 정도로 잘 모르는 동네여서 좀 노후화 많이 돼 있는 동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90% 이상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뭐 연예인분들도 많이 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망리단길이라고 명칭이 붙고부터는 거의 한 50대 50 비율로 좀 바뀌었어요, 많이. 이제 여기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네, 그쵸. 없진 않죠. 다른 데 비교했을 때. 그러면 약간 좀 시세가 좀 싼 거 아닙니까? 나이 많다고. 네,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가 막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5만 원, 10만 원 정도 늘어난. 그래서 팍팍 오른 건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동네에서 제일 싼 집이 하나 나와 있다고 해서 그거 보러 갑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 여기 서울에서는 엄청 구하기 힘든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이게 3개짜리라서 500에 50인데. 아, 이건 방이죠. 네네. 문이 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방 3개짜리인데 500에 50이면 엄청 싼 거 아니에요? 싼 거죠. 엄청 싼 제일 거. 싼 거 보여드리는 거죠. 제일 싼 방 3개짜리 중에서 제일 싼 매물이에요. 방 3개. 이런 집들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술 하시는 분들 그쵸. 많이 온다는 네. 건가요? 음악 하시고 미술 하시고 이런 좀 예체능 쪽 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한 두세 명 같이 살겠네요. 네 맞아요. 친구들끼리 보통 많이 살아요. 두세 명 같이 살면은 540이니까 얘는 20, 내 20. 그렇죠. 네. 자, 그런 이런 거죠. 식으로 하겠다고. 근데 생각보다 집이 너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너무 넓긴 넓다. 네. 나 집이 진짜 오래됐지. 옵션도 당연히 뭐 따로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이대로 오는 거잖아요. 네. 뭐 관리비 같은 거는 따로 없겠네요. 관리비 10,000원씩 있습니다. 아, 이 집당 10,000원. 네. 10,000원. 네. 아, 그러면 약간 빌라 형식이네요. 네. 이게 계단 청소 업체를 쓰다 보니까 네. 10,000원씩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동전기세 이런 거 같이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청소비만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 따로 공과금은 따로 다 내셔야 돼요. 네, 빌라처럼 그런 거거든요. 네. 하여튼 이게 500에 50만 원짜리 관리비 1만 원 별도니까 500에 51만 원짜리 집입니다. 방이 3개짜리. 생각보다 서울에 와가지고 엄청 500에 50이면 좀 비싸긴 하지만 방 3개짜리라서 좀 싸다는 생각이 진짜 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제일 싼 집이라고 하는데 한 곳이 네. 저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지하가 왜 싸죠 집이?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환기가 잘 안 된다는 거. 환기. 네. 창문하고는 다 있긴 잘 안, 있는데. 창문이 있어도 네. 해가 좀 잘 안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저희 망원동이 특히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편이라서 창문이 있어도 해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뜩이나 반지하니까 더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런 뭐 채광이나 환기 문제도 있고 온도 차도 조금 이제 있기는 하고요. 춥다. 네, 그렇죠. 아, 이 가면 이 동네에도 그거 있습니까? 혹시 옥탑방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옥탑방 당연히 있죠. 있어요? 네. 아까 옥탑방하고 반지하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어디가 좀 싸고 뭐가 좋고 안 좋고? 금액대는 비슷한데요. 네. 지금 음악하고 미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네. 그 옥탑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요. 저도 좀 사시기 전에 마당도 있고. 네네. 막상 살면 금방 나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제 그럴까요? 실제로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계절의 영향을 많이 타기도 하고 좀 좁기도 하고 반지하보다 시설이 더 안 좋아요 사실 시설은. 아, 근데 이제 옥탑이 있으니까 뭐 깔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운동도 나가서 하고 싶고 이래서 그런 TV를 매체를 때문에 뭐 로망이 있어서 좀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시설은 요거보다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아. 금액대는 비슷해요. 그럼 사장님이 만약에 둘 중에 추천을 하면 차라리 반지가 낫다. 사장님 보실 때도 그런가요? 저는 반지하가 나을 것 같아요. 반지가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집이 500에 40만 원짜리 집인데요. 오늘 지금 서울에서 두 집을 본 게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진짜 뭐 더 싼 데도 잘하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서울을 아예 벗어나지 않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 안에서는 엄청나게 싼 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다른 지방에서 본 집들하고는 지금 퀄리티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데 하여튼 금액대는 근데 여기가 더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이 집을 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집값이 비싸서. 집값이 비싸서. 네,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좀 싸게 크게 지내보자라는 취지로 8년 전에 이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일단 혼자 살기는 너무 월세가 많으니까 좀 월세는 작게 내면서 뭔가 좀 그 집은 좀 사람 사는 집 같은 집을 좀 구해 보려면은 돈을 좀 많이 내야겠더라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좀 큰 집을 구해서 같이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요즘 서울에 원룸이 70에서 80 정도 해요. 그냥 풀옵션 원룸이. 그거에 비교하면 훨씬 싼 거죠. 제가 김해에서 제일 먼저 자취를 시작했고요. 그 뒤에 김해에서 집을 2번 옮겼고, 그 뒤에 부산에서 혼자 자취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온 거죠. 제가 부산에서 살 때 500에 25만원짜리 집이었는데 아파트 5층에 방이 3개였습니다. 베란다가 있었고요. 서울에 살아서 장점은 아무래도 정보력이라든가 어쨌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지방에서는 아직 도입도 안 된 게 서울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 일들도 우리나라 특성상 지방에서 하기보다는 저희 쪽 일은 서울에서 많이 하니까 일거리가 많죠. 일단 일거리가 많고 기회가 많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삶의 질이라는 거의 기준이 문제인 것 같은데,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유롭게 살고 싶고 내 시간이 많이 갖고 싶은 분들은 서울에서 사시면은 아마 만족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디 한 군데 가서 이동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지방이 2배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차가 막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들 서울에 올라와서 아등바등 사는 데는 분명히 이 나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겠죠.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타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잘 모르겠지만 또래들 많은 도시의 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기분 좋았어요. 이것도 서울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게 일과 이 지역은 뗄 수 없다. 집을 바로 샀을 때 일단 서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530 그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집을 봤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그렇게 봤었는데 그 수준으로 맞춰서 이제 그때 망원동 그 부동산 망원동, 거기 갔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 환경이 집이 집이 그러면 이제 좀 더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으로 가려면은 돈이 더 많아야 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530으로 서울에서 방을 못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사는 청년들의 부모님이 와서 직접 집을 보고 나면은 계약 파기가 많이 된대요. 이런 집에 살면서까지 서울에 와야겠나? 그렇죠. 그런 정도로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크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일할 때가 여기밖에 없다. 직군에 따라서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전공대로 가려면은 회사가 서울에밖에 없다. 맞아.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이제 취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자영업 이렇게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뭐 일반 사무직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뭐 구미나 이런 데처럼 대기업들 같은 게 있으면 생산직, 뭐 거기에 파생된 뭐 꼭 생산직이 아니더라도 뭐 사무직도 있을 거고 협력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기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마저도 이제 없으면은 서비스업 있을 거고, 서비스업 아니면 자기가 뭐 일을 해서 작업을 하든가 뭐 이런 거밖에는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과 상관없이 이제 뭐 4차 산업, 되게 이제 발전된 산업이라든지 그런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직장은 다 이제 서울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곳은 대우가 좀 안 좋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이제 이 톱니바퀴가 너무 안 맞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해서 서울에 몰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 자체를 좀 풀려면은 어쨌든 지역에 맞는 인재를 육성을 하면서 지역의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게 답인데 그 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복도에 담배 냄새가 좀. 자, 드디어 여기가 청주 북대동에서 첫 번째 집을 보러 왔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좁은 원룸인데 한 6평 정도 되려나? 약간 좀 오래된 집이네요. 벽에 이렇게 낙서도 막 그대로 돼 있고 옵션은 다 있긴 있어요. 옵션은 다 있긴 있는데 장롱하고 장롱도 엄청 당시에 낡았고 매트리스 있고 장롱 벽지랑 이런 상태 보면은 좀 낡은 게 티가 나죠. 네. 이게 지금 상태가 집이 좀 오래된 집이라서 안 좋긴 한데 어제 서울에서 본 그 500에 40짜리 500에 50짜리 집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난 여기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렇게 청소 좀 깨끗하게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서울 그 집은 진짜 무상했던데. 어쨌든 청주는 시세가 이렇게 됩니다. 뭐 없어요. 여기 집 좁아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볼까 이렇게 쫙 한 바퀴 이렇게 쫙 돌아보세요. 이렇게 쫙 오른쪽 자 이게 끝. 네. 오케이. 하여튼 이렇게 집을 잘 구경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또 사장님이 다른 집도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문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다른 집도 혹시 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은 네. 여기 우리 건물을 끼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네. 여기 도로 나와요. 네네네. 도로 나오면은 밑에 상가를 코너를 끼고 돌아가면 지금 요게 부동산 사장님이 적어준 집입니다. 지금 여기 보러 가보려고요. 아까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돌아다니던 그 동네인데 지금 여기가 많은 동네인가 봐요. 근데 저희가 보는 집들이 평균적인 가격의 집들이고 아까 본 집은 되게 좀 싼 집이고 그러니까 비싼 집은 아까 저희가 이제 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500에 40, 30 뭐 요 정도가 최고 고가 신축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집은 약간 평균 가격 울산 정도의 시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3원 맞는데? 어디로 왔는데? 사람 들어왔나? 어서 와서요. 네,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서 이 방 구경하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무기. 네, 엔딩입니다. 네, 청주 엔딩인데 청주 어떻게 됐어요? 청주 일단 처음에 그 방을 하나 봤었죠.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을 보고 부동산을 좀 찾아다녀 봤는데 거기 있는 부동산 지금 이제 일요일에 보니까 부동산 이제 사장님들이 지금 일요일에 출근 안 하시는 분이 많고 대부분 좀 약간 좀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일요일에 약간 좀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쳐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귀찮아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한번 어떻게 이제 계속 수송을 하던 끝에 한번 이제 딱 집을 하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주인분이 그 촬영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쫓겨났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최소 한 2개 정도는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청주에서는 집 하나만 보는 거를 만족을 해야 됐고 어쨌든 근데 그 동네 분위기는 저희가 그래도 다 파악을 했어요. 지금 한 200에 한 30 정도 그 정도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그 500에 40 정도 주면은 신축 한 투룸 정도 이제 저렇게 좋은 집 신축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싼 집은 뭐 아까 본 것처럼 막 50만 원에 뭐 20만 뭐 10몇만 원짜리 이런 집도 그렇죠.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집은 잘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특징이 오래된 집은 잘 안 나가고 신축들은 다 빠져갖고 볼 방이 없고 빈 방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도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주는 나름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게 아닌가. 확실히 반도체의 힘이 좀 크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춘천에 첫 번째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룸을 많이 보고 다녔는데 저번에 우리 서울에서 봤을 때 그 월세가 비싸니까 이제 여러 청년이 한 집에 좀 큰 거 해가지고 방 따로따로 이렇게 사는 구조도 봤기 때문에 오늘 또 춘천에 온 김에 방 2개짜리 집을 하나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여기는 주로 동네에 어떤 분들이 많이 거주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학생들이 많이 거주합니까? 그럼 이런 집은 보통 한 몇 명이 같이 살겠네요? 2명이 트름이니까. 2명이 같이 살고 그런 분들이 많다. 지금이 이렇게 시즌이 방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는 시즌인가요? 시즌 들면 내년 1월, 2월. 내년 2월쯤이 시즌이에요. 내년 2월쯤이 시즌이요? 오, 그렇군요. 여기는 옆에 이제 건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뷰는 좋네요. 꽉 막힌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는 붙박이장 대신에 이렇게 행거가 있네요. 행거. 이 행거도 보통 없는 데 가면 사야 되잖아요. 사면은 그래도 몇만 원 줘야 되는 거죠. 에어컨하고 침대는 옵션으로 있네요. 침대는 있는데 우리가 있고 없는데 있고 이렇던데 보통 우리가 보통 원룸 보러 다닐 때 사이즈하고 잠깐 원룸보다는 조금 작은 방인 것 같은데 여기가 큰 방인가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똑같고. 구조가 그래 좀. 여기는 그래 집이 약간 진짜 좀 약간 특이하게 방 2개가 보통 큰 방, 작은 방 이런데 여기는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가지고 친구끼리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가 어떤 방 쓸래?로 별로 싸울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옷 가져와서 걸고 이불 같은 것만 좀 가져와서 바로 살면 되는 뭐 이런 구조의 집입니다. 이거 2명 같이 살면은 그 우리 일단 500에 30 온도로 1인당 500에 30 온도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집이라서 이런 형태의 주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춘천에서 2번째 집에 왔습니다. 여기 자, 이쪽 현관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딱 돌면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도 요즘에 원룸에 옵션 없는 집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인덕션입니다. 인덕션. 가스가 아니고 인덕션. 인덕션 새 거예요.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거. 이게 다 새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리모델링이 싹 다 된 거네요, 그죠? 싱크대도 보니까 새 거예요. 새 건데 상당히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집 냄새가 나네요. 네, 이게 인테리어 새로 한 냄새가 나요. 집안에 보일러실 겸 작은 베란다인데 세탁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기도 지금 보니까 다 새 거예요. 지금 옵션이 다 새 거라 가지고 지금 딱 처음 들어오면은 해자네요. 지금 다 새 거를 쓸 수 있는 기회. 새 거를 쓸 수 있는 기회고요. 약간 여기가 약간 근데 반지하 느낌이네요. 101호거든. 100호대거든요. 1층인데 반지하. 여기 그러니까 약간 반지하가 약간 습기가 일단 햇빛 잘 드는 집보다는 조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아주 센스 있으시게 이렇게 가습기까지 이거 제습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행거에다가 책상도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사니까 확실히 책상 옵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책상이 근데 여기 또 좋네요. 컴퓨터 책상. 여기 혹시 인터넷 같은 거는 옵션인가요? 네? 인터넷.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하고 다 TV까지. 아, 다 되는 거죠, 여기도? 네. 어. 테이블 TV까지. TV까지? 네. 좌측 반입이 돼 있잖아요. 그 벽에. 아, 여기? 네, 네. 네네. 자, 하여튼 여기도 침대가 다 있고요. 하여튼 학생들 사는 데라 가지고 거의 옷하고 이불만 가져와 가지고 살면은 바로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오, 넓다, 이거. 어허. 넓다. 찍으세요. 자, 춘천에서 세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같은 효자동 동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배하고 장판은 새로 생긴 것 같고, 도배는 그대로인 것 같네요, 그죠? 어쨌든 여기도 옵션은 다 있어요. 옵션은 다 있고, 책상이랑 냉장고. 아까 그 봤다. 거기 앞에 집에는 TV는 없었던 것 같다, 그죠? 없었습니다. TV는 없었고 환풍기 있고 다 있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는 옵션들이 조금 오래돼서 세월의 향기가. 여기 근데 124짜리도 그렇고 125짜리도 그렇고 좀 대체적으로 넓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혁신도시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근데 혁신도시가 뭔가요? 혁신도시가 지도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곳. 네. 제합니까? 네. 가장 혁신. 이노베이션. 뭡니까? 혁신도시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청사를 이전하는. 그럼 전국의 혁신도시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제가 100% 다 알지 않았는데 진주에 있고 여기 있고 처음 봤어요, 여기는. 그리고 세종시에 있죠. 이 전국의 혁신도시에 되게 공통점들이 많은데, 주말이 되면 유령 도시가 되죠. 네, 지금 일요일인데. 차가 안 다녀? 네. 여기가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그 식당들과 술집들 많은, 어제 저녁에 또 이제 저희가 저녁을 먹었던 곳인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이제 평일에만 사람들이 여기 살고, 여기 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울주는 다들 주말에는 집으로 서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실 때 TV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서울에서 세종 이렇게 셔틀을 운영한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방 균형 발전이랑 뭐가 이렇게 크게 그게 있나, 의미가 있나? 그래도 근데 세종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쵸. 가봤는데. 네. 남의 세종은 여기보다 더 보니까 네.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 혁신도시가 있어서 이제 여기도 좀 건물들이 보니까 1층에는 다 점포, 2, 3층에는 보니까 이렇게 거주하는 집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많이 봐왔던 그런 형태. 그렇죠. 네, 원룸들. 약간 이제 신도시나 카페거리 이런 거 조성되고 이럴 때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위에는 원룸, 밑에는 가게. 그죠. 아주 그런 식으로 구성된 동네입니다. 하여튼 오늘 또 원주에서 뭐 어떤 에피소드를 저희가 담을지 모르겠으나 오늘도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쪽 주변에 이제 그 월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은 100에서 보증금 100에 월세 25만 원 정도 선부터 시작을 하고요. 구형, 구축이고, 그다음 준신축 같은 경우는 원룸은 뭐 100만 원 선에서 보증금 100만 원, 보증금 200만 원 정도 선에서 35만 원 정도 원룸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1.5룸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구축은 뭐 200에서 35만 원, 40만 원 정도 선이고, 신축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0에서 500 사이에서 월세 40만 원, 45만 원 정도 사이에요. 1.5룸. 네. 부분 원주 같은 경우는 신축은 거의 비슷해요. 500에 45만 원 1.5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이제 감가상각이 되면 보증금도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낮춰주시고, 이제 월세도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낮춰서 이제 임대를 오시거든요. 여기 동네가 좀 오래된 동네인가요? 여기가 택지 구성되면서 여기 있었던 지역에서 좀 오래됐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예,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기준으로 좀 금액이 좀 비싸게 받으시긴 해요. 리모델링 하시면. 여기는 공실률이 겨울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봄에는 채워지고, 이제 1년마다 계약하시고 전세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회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이제
방 5개, 6개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은 2개 정도 이제 공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업 도시 쪽으로 금액이 월세가 좀 저평가게 근데 금액을 좀 낮게 이제 임대를 놓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 임대 수요층이 그쪽으로 3분의 1 정도는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재작년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이고 연세대학교 내로 좀 이제 근접거리랑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터미널의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주말 되면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선호를 하시는 거죠. 터미널이 일단 크네요. 여기. 네, 터미널의 접근성이 좀 좋아요. 원주 지역은 그냥 꾸준한 것 같아요.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이제 무실지구 개발되면서 그다음에 기업도시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호재가 있는 게 원주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일단 좋다 보니까 공장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위치적인 부분이 좀 선점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제 꾸준히 경기는 좀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뭐 상가 점포 체인점들은 꾸준하게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택지다 보니까 원룸에 대한 수요도 저희가 꾸준히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셉 자체는 원주는 꾸준히 이제 계속 움직이는 그런 경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주에서 첫 번째 집을 보러 왔습니다. 플러스홈이 여기요? 여기는 이제 다 그 리모델링, 신축인 거죠 여기가? 준신축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한 3년 이상 건물은 준신축. 3년 이상. 여기 옵션 같은 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옵션 뭐 에어컨, TV, 침대만 빼고 다른 건 이제. 방이 생각보다 넓고 이게. 네, 여기 이제 이중창으로 돼 있어서. 뷰가 좋네요. 네, 채광도 그렇고 이제 안에 이제 난방 효과도 냉난방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잘 공실이 없는 편이에요 지금. 보통 원룸 같은 거 보면 건물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네. 창문 옆에 막 옆집 보이고 이러는 역시 싫거든요. 네. 여기는 뷰가 엄청 좋네요. 네,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랑 바로 이제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도보로 한 5분이면 가시거든요. 걸어서 5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많이 들어오신 편, 입주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이 여기서 크구나. 네. 이 가전제품도 이게 오래되긴 했는데 깨끗하게 되게 깨끗해.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긴 하네. 네. 와 이거는 되게 창이 큽니다. 엄청. 보일러실. 이 정도면 뭐 살만하겠는데? 충분히? 여기도 공실률이 거의 없어요. 가수인 거는 다 갖춰져 있고 옵션도 이제 풀옵션도 들어오고 침대만 없는 상황이고 TV, 뭐 인터넷, 유선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니까 이 가격이 좀 싼 거죠? 예, 싼 거예요. 네. 특이하다. 이 창문이 여기만 위에. 체감 때문에 그러고 이거 방에는 요거 말고는 창문이 있네. 예, 없어요. 네. 요거 말고는 그죠? 책상에 앉아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책상 바꿨고 여기서 뭐 작업도 하고 뭐 글 쓰기도 하고 책 책상이 약간 좀 그 독서실 느낌 나는 책상이에요. 아, 네. 원래 여기 책상을 이제 구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구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독서대역대 책상을 구해주셔가지고 공간은 좀 작게 차지해서 그건 네네. 여기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여기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여기서 여기 인터넷이나 이런 건 다 옵션입니까? 인터넷은 기본이고요.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만 이제 별도인데, 근데 제가 사실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에어컨이 있다는. 에어컨이 기본으로? 네. 전에는 에어컨이 없던 집에 살아서 너무 더워서 진짜 제가 맨날 페북에 죽을 것 같다 이런 글도 많이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컨 근데 제가 이제 전기세를 따로 내다 보니까 또 마음껏 막 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좀 이번 여름은 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가스관이에요? 아, 네, 이건 도시가스관. 아, 도시가스관이 이렇게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네, 좀 특이하네요. 여기가 아마 좀 잘게 이제 방을 쪼갠 형태다 보니까 관을 일일이 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거는 약간 좀 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 아, 네. 햇빛은 잘 들어옵니까? 아, 여기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그나마 그 여기가 다 이제 밀집돼 있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1층 치고는 그래도 해가 잘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을 벌 때 한 7, 8곳을 돌아다녔을 때 여기가 그나마 가장 채광이 잘 돼서 여기 좀 그나마 괜찮은 편. 네, 저도 사무실을 그 빌라 1층을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1층인데 반지하처럼 해가 잘 안 들어가지고 여름에 무조건 제습기
돌려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층 사시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유, 요거 여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 공간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뭐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서 이제 머리 말리고 뭐 이제 머리 정돈하고 뭐 이런 좀 외출 준비하는 공간, 네 그렇게 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역시 좀 지식인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책들이 많은데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여기서 꺼내면 표지만 그런 책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짜잔! 지금 주말에 촬영했잖아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서울 올라갔는지. 혁신도시는 진짜 유령 도시. 네. 원주는 서울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1시간 반 이 정도 걸리니까 그냥 주말이면 다 집에 간대요. 네. 집에 가고 굳이 여기 내려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약간 좀 혁신도시 중에는 좀 실패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이 진짜 없어요. 차도 안 다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새로운 사실은 터미널에 가까우니까 동네에 터미널이 하나 있으니까 그 동네 경기가 좋아진다. 네, 요 부분도 오늘 원주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이렇게 같은 돈을 벌어도 지역에서 살면은 또 생각을 조금 바꾸면 조금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제 거주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 또 좋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을 보시고 나의 가치관이 어떤 건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거주할 곳도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대학 때문에 이제 원주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상지대, 제가 다닌 대학 근처에 있는 곳에 이제 자취를 했는데 거의 뭐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계속 남양주에 살다가 이제 대학 때문에 이제 원주에 왔는데 원래는 원주에 살 생각은 없었어요. 대학 처음에는. 남양주는 그 인구가 제가 알기로 70만이 지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나 놀거리나 이런 게 진짜 없는 게 왜냐면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서 다 서울에 의존을 하는. 아무래도 서울에 가야 된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집값이 비싸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 쪽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거기서 직장을 얻는다거나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요. 자취라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해요. 지역에는. 그래도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자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여기서 뭔가 활동을 해보자. 뭐 서울에 비해서는 뭐 기반이나 시설 같은 게 좀 열악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남는데 좀 힘들 때는 그렇게 같이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결국 못 버티고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의 원주의 불편함은 당연히 알고 그거를 감수하지만 좀 그럴 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고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면 또 뭐 집값도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뭐 일자리 자체도 아무래도 좀 종류도 적고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서울에 비해서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 가려면 큰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 주거비 자체가 워낙 큰 차이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는 게 훨씬 나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떠나는 친구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죠. 혹시 다시 이제 지방으로 돌아가서 살 생각은 있는지? 먹고 살 방법이 있다면 네. 일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일이 없어서 올라온 거니까 일이 없어요. 저는 사실 지역 간 격차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서로 섞이고 통합적으로 살려면은 그런 지역 간 격차가 좀 반드시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